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 위원장의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윤 대통령이 부적격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야당 측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결국 취임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건데, 이유야 수도 없이 많지만 2인 체제하에서의 의결 강행, 정당한 기피 신청 기각, 언론의 자유에 대한 편향된 인식,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 4가지가 탄핵 소추의 주요 사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진숙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취임 이틀 만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당당하게出席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이방통위원장이 대리인도 없이 출석하지 않은 건 매우 큰 실수였습니다. 야당 측에서 이제껏 숨겨왔던 역대급 비밀 자료들을 제출하며 이에 대해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반박할 수조차 없던 이진숙은 오히려 현재 행방에 대해 들킨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제만 해도 웃으면서 야당을 향해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자고 한 사람이 하루 만에 병세가 심해져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못한다니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온갖 비리와 거짓말로 몸을 치장한 뒤 취임하자마자 대한민국의 언론을 장악해놓고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명 하나 하지 않는 이방통위원장의 만행이 하루라도 빨리 끝나야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공유 한 번씩만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인 시청자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틈을 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몰래 장관급 5명을 차례로 교체하며 임기 후반부를 이끌 내각 진영을 새로 짰습니다. 대통령실은 산적한 개혁과제 실행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한 개각이라고 밝혔지만 이념 편향적 인사들을 잇따라 등용함으로써 4월 총선 패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전혀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갈아치우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이진숙 전 대전문화방송 MBC 사장을 지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집권 3년차 개각에 착수했습니다. 같은 날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금융위원장, 김한섭 전 기재부 2차관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유상임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했습니다. 소름돋게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조기현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대 증원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유임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이 덧붙인 해명은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만큼 전문성과 개혁 추진력 2가지에 중점을 뒀다. 보여주기용 국정쇄신이 아닌 남아있는 개혁 의지를 과단성 있게 실행해갈 인물을 발탁했다. 정권 후반기에 갈수록 추진력 있는 인물이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장관급을 여당으로만 교체하며 임기 후반부를 아예 대놓고 독식하겠다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는 건데 이걸 국민들이 모를 거라 생각한다는 게 이제는 분노보단 헛웃음만 나오는 지경입니다. 사실 이번 교체의 진짜 문제는 지금껏 개각의 명확한 콘셉트를 찾기 어려운 관료나 교수 위주 인선을 해오다 이번엔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이념 편향 인사까지 등용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본인과 정치적 코드가 맞는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전면 배치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해보겠다는 뻔한 애도 아니겠습니까? 문화방송 임원 시절 노조 탄압, 민영화 밀실 추진 논란, 사회적 참사에 대한 극우적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방통위원장을 임명 강행한 게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임기 내내 국민들에게 쓴소리만을 들었던 윤석열 정부지만 오히려 정권 초기보다 노골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내세우며 국정 운영 방향을 바꿀 마음이 조금 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실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임명이 자폭지뢰였다는 점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된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MBC 박문진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을 의결한 건 왜 이진숙이어야만 했는지 반나절 만에 자백한 꼴인지 자백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금 대한민국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 탄핵소추안은 취임 하루 만에 발의된 초유의 탄핵소추안이자 22대 국회가 문을 연 후 2달 사이 야당이 발의한 7번째 탄핵안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민주당 전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국민권익위원회를 수사하는 22대 국회 9번째 특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외유성 순방 의혹 특검법 한 건인데, 민주당 등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현재 검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거나 수사 당국에서 혐의가 없다고 밝힌 사건들입니다. 22회 국회 개원 후부터 국회가 매주 탄핵안과 특검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현 상황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부끄러운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민들의 분노는 나 몰라라 하고 언론 장악을 하고 평가를 낸 동안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이제는 천년피 이진숙 방통위원장마저도 불안에 벌벌 떨어야 하는 게 사실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다시 전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며 뻔뻔하게 잠적했습니다. 정말 치가 떨리는 뻔뻔함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까 싶은데요. 이 방통위원장은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갑작스레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방통위 관계자를 보내 과방위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위원장이 불출석하면 과방위 현안 질의가 정작 중요 인물은 다 빠진 채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장은 탄핵안이 발의 및 보고되던 시점까지만 해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임명장을 받던 사람이 하루 만에 건강악화 문제로 질의를 회피한 겁니다. 이 말은 전임자들처럼 탄핵안 표결전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악랄한 속임수입니다. 심지어 이 위원장은 며칠 전 전체 회의를 마치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의결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통위원장이 거짓말을 하며 질의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서 역대급 자료가 공개됐습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자 이 방통위원장이 지금 있는 곳은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 아니냐며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고 있는 이 방통위원장의 불출석 사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서 대전 문화방송 MBC 사장 재직 당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 사장실 내 비상구로 도주했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직후 서울의 한 호텔로 향했던 사실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당시 MBC가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및 유족 폄훼 보도로 지탄받았을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이 방통위원장은 2016년 5월 11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이 동행명령장 집행을 예고한 날 동행명령장을 전달하려 한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들을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의 접근을 막으며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조사관들이 공무집 행방해라며 경찰까지 불러 사장실로 진입했지만 이 위원장은 이미 사장실 안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간 뒤였고, 이후 이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한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대전 MBC는 최 의원실에 이날 오후 1시 33분 이 호텔에서 법인카드로 6만원을 결제한 카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동행명령은 당사자에게 명령장이 제시되어야 집행되는데 회사 경비원을 동원해 조사관 출입을 막고 도주했던 이 위원장이 명령장 제시를 피하기 위해 집이 아닌 호텔을 행선지로 택한 것입니다. 리법을 증명하기 위해 제시한 동행명령장을 피해 법인카드로 호텔로 도망다니는 게 한나라의 언론사 사장이 감히 할 수 있는 행동인 건가요? 이런 멍청한 행동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등다 밀어주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잘 대변해주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일각에서도 법치국가에서 나라의 법을 우습게 알고 하인력을 동원해 회피하고 도망간 걸로도 모자라 호텔로 들어갔다니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만큼 지금도 호텔에서 뉴스를 보며 웃고 있을 거란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최 의원은 이 방통위원장은 국가기관인 세월호 특조위의 동행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사장실 뒷문으로 도주하는 총극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서울의 호텔로 피신해 법인카드까지 썼습니다. 이젠 도주도 업무라고 주장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라며 따끔한 일침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를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는데
만약 이 위원장이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될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마 시중에 파는 5,000원짜리 탐지기에 손을 올려도 그 누구보다 강한 전기 충격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윤정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모레 8월 임시국회가 문을 여는 대로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자, 이번 무제한 토론 언제까지 진행됩니까? 네, 오늘 밤 12시 다정리에 종결될 전망입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은 24시간이 지나면 투표를 거쳐 강제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는 어제 오후 4시 반쯤에 시작했습니다. 다만 다수당인 민주당은 오늘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만큼 별도로 표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정까지 토론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금 전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4시간여 토론을 마치고 발언대에서 내려왔고 지금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노란봉투법 찬성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법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규정하고 국회는 파업 조장 대신 노동자가 파업하지 않아도 되는 현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우리나라가 노조의 활동을 범죄화한다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의 평가 등을 인용하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 소속인 일부의 기득권 노동자만 과도하게 보호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핑계로 오히려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제한하고 기업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모레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설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이 재임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도 알아보죠. 이번 주말에는 호남 지역 경선이 진행되죠. 네, 오늘은 전북, 내일은 광주와 전남에서 순회 경선이 치러집니다.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호남 지역 권리당원은 41만여 명으로 앞서 경선을 마친 10개 지역 28만여 명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만큼 승부처로 꼽히는데 이재명 후보가 90%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한 당대표 선거보다는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 더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입니다. 초반부터 2위로 치고 나간 원외 정봉주 후보를 4선 김민석 후보가 3천여 표 차로 따라붙고 있습니다. 또 이번 경선에서는